여기 보시면은 레그테인먼트라는 말은 들어본 적 없으시죠? 네, 당연히 없으실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정체를 모르는 말에 그 관점에서 영어 교육 게임이나 번역 작업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그러려면 이게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단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뒷단에서는 이 영어 교육과 게임 번역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혹시 기존 멤버들 말고 이분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네, 캡처 이 게임이라는 부분을 먼저 만들고 그 부분을 구글에서 인수를 해서 2007년 7월에 오픈을 했죠. 그래서 이 이미지 레이블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미지 인덱스가 이제 구축이 됐고요. 그래서는 이거에 이제 제가 또 영감을 받아서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글을 썼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이제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행위를 할 때 있어서 그 행위 모티베이션과 그 행위의 결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크게 다양한 동기가 있지만 크게 이렇게 나눠봤어요. 어떤 사람은 재미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거나 뭐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그 결과도 이제 일로 포장이 되느냐 놀이로 포장이 되느냐 이 부분에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의무와 생계 유지를 해서 일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과 재밌게 하면은 당연히 놀이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영역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프로게이머 같은 분들은 이제 그분들 이제 의무 생계 유지로 하는 건데 놀이죠. 그대로 포장되는 거는. 근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동기는 재미로 하는데 결과가 일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재미있게 그냥 게임을 하는 건데 그거의 결과가 일로 쓰네. 물론 그 사람이 일로 쓰는 건 아니지만 어떤 딴 놈이 그걸 일로 쓰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이런 이상한 말로 만든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걸 그냥 멋진 신세계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좀 말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노동인데 인터테인먼트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전자신문에도 나오고 하고도 쓰고 사례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더니 꼭 온라인만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에 여기저기 다 있더라. 이 부분은 그 NGO에서 만든 그 플레이 펌프라는 기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애들이 이걸만 이렇게 땡땡 돌면서 놀면은 여기가 펌프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걸 설치해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물이 길어지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펀비올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올라왔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재밌죠. 그 유원지에서 캔 때리는 놀이를 하는데 그 캔을 이렇게 그 엉망에 이렇게 축혀주는 컴프레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이 아실 텐데 그 폴드잇이라는 그 단백질 모양 맞추는 게임인데 이것도 이 게임의 결과를 그 단백질 모양 그 연구하는 데 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 GWAP 그 웹이라고 하는데 Game with a Purpose 라는 그 사이트고 리스폰한 교수가 만든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ESP가 있고 그 등등 다른 게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건 Perversity라는 게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미지의 단순 인덱스가 아니라 뭐 설명을 달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 게임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보니까 루이스 보는 이 사람 대단하다. 네,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TR35라고 매년 그 테크놀로지 리뷰에 그 35명씩 뽑아서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앞단에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강의 들었을 텐데 그 제인 맥고니걸 같은 양반도 여기 올랐던 적 있어요. 또 여기에도 올라서 유명하구나. 이 사람 좀 더 퍼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캡처를 알게 됐습니다. 캡처 얘기했죠. 또 휴먼 컴퓨테이션이란 말로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인증하는 그 행동을 이제 캡처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을 해갖고 그 컨셉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런 고문서의 그 약간 잘 안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이 글자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 캡처 이미지로 썼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디지털라이즈 된 그 서적들의 오타를, OCR 프로그램이 인식한 그 글자의 오타를 잡아내는 그 용도를 썼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게 재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이나 레블테이먼트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의 그 동기가 재미인데 결과는 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이거는 뭐 인증하는 행동은 전혀 재미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이거를 그냥 뭐 레블테이먼트라고 우기기도 그렇고 자꾸 이건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막 블로그에서 지금은 다 결과만 보여드리지만 2007년부터 쭉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이거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이거는 행위를 재활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아까 레이버텐먼트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비헤비어 리사이클링이라는 이 제가 새롭게 정리하려는 이 용어의 부분집합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좀 더 포괄적인 거죠. 그러니까 A는 놀고 있는, 그러니까 놀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놀이라는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거고, 여기는 그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A는 행위를 하는데 그 B라는 놈이 A의 행위를 다른 목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리캡차 같은 경우도 나는 인증을 하는데 이놈이 보니까 이거를 그냥 그 오타 보정에 쓰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컬럼을 썼어요. 그래서 동아비즈니스 리뷰에 원래 저는 이런 제목을 쓰지 않았는데 이런 해괴망측한 제목을 써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추가적으로 더 제가 썼죠. 그래서 구글 페이지 랭크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링크라는 행위를 할 때 뭐 이 링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페이지 랭크가 백워드 랭크의 개수에 따라서 문서의 가치를 이제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이 그건 알아서 잘 쓴 거고, 사람들이 그 링크라는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구글의 페이지 랭크에 그걸 쓰겠지라고 해서 만든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은 내가 어떤 정보를 연결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양하게 링크를 한 건데, 구글이 그거를 잘 쓴 거죠. 그래서 구글은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정보를 연결시킨다는 행위는 그 해당 정보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구나,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리사이클링을 한 거죠. 그 말고도 이것도 막 찾았어요. 또 이게 온라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코펜하겐들이라고 이 부분도 이제 환경보호 때문에 좀 봤는데, 자전거에 그 전기 발전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쓸 수 있는 이런 거고, 이거는 네덜란드에 있는 역인데 여기 이제 장치가 달려 있어서 이게 빙글빙글 사람들이 돌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쌓여요. 이 부분은 뭐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그 키워드로도 연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도 찾고, 좀 더 아까 말했던 그 동아비즈니스 리뷰 컬럼에 제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거를 어떻게 좀 유형화를 해볼까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랭크 같은 경우에 크게 리사이클링을 할 때 있어서 내가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저처럼 그 전에 인증 행동 같은 건 없었는데 인증 행동 같은 걸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갖고 새롭게 뭘 만들어서 시키는 방식이 있고, 기존에 했던 거를 그냥 내가 갖다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거 그냥 제가 갖다 잘 쓰는 거잖아요. 또 이거를 재활용을 할 때 기존의 패턴을 모방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이게 선별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구글의 페이지 랭크가 그럼 완전 처음 나온 거냐, 그렇게 재활용을 하는 방식이 처음 나온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 논문 같은 거 이용할 때 논문 논문 인용 지수라는 게 분명히 전에도 사람들이 그 백워드 링크를 달아놓으면은 그 논문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그 행동 양식은 그 전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쓴 거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저는 대표적인 사례를 그때 나름대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프로텍션 마켓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데 다 개인의 그 영리 추구의 목적에서 주식 거래를 하지만 그 주식시장의 동향을 가지고 경기의 앞으로의 뭐 경기 지수,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그 백업 자료를 쓰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외측 시장을 만든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리사이클링 패턴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거는 여태까지 있던 것들 분류한 건데, 분명히 뭐 제가 어느 셀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걸 발굴할 때 사전을 막 보시면서 동사를 보시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험을 본다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험을 본다라는 동사는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층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원적으로 그 시험을 보는 행동은 내가 누가 이렇게 해놓은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단에 있어서 행동은 뭔가의 기록을 하다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하거나 기록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목적인 거고 중간에 이걸 수단으로 하기 위한 이런 행동들을 제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또 행동의 아까 링크라는 그 행동처럼 의미 자체가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연결한다는 본원적 의미 외에도 환행적으로 가치를 부여한다. 이런 식의 의미가 다양한 행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을 보고 연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걸로 하나 해보자. 나도 그럼 뭐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영어 교육하고 이제 대충 이제 감을 잡으실 거예요. 바로 이제 예시를 가시죠. 페이스북에 이런 게임이 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건 접니다. 실물하고 다르지만. 예, 뭐 이런 잉글리시 챔피언이라는 게임이 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해석하세요. 이런 게 나왔어요. 뭐 맥도날드 프레딕트 뭘 블라블라블라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서브밋, 전송. 이게 퀘스천 넘버 1이에요. 답은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일정 시간의 텀을 두고 답은 알려줘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장에 대해서 이 해석이 적절한지 점수를 줘. 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영어 학습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항 개발이 되는 부분이죠. 주관식도 있고, 객관식도 있고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Q1, Q2가 이렇게 돼서 이제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뭐냐? 제가 방금 뽑아왔던 문장들은 이 비즈니스 위크에 있는 이 why 뭐 P&G needs to shave more Indians 그거에서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을 잘 가져온 거예요. 대충 아시겠죠? 이게 왜 Q1, Q2가 또 그런 형태가 다르냐? A라는 사람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문장을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B, C, D는 두 번째 문항에서 Q2 문항에서 뭘 푸는 거냐면은 이 사람이 해석한 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검증이 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은 되지 않을까. 좀 더 상세한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사람 숫자도 중요하고 숫자에 따라서 이 검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최적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도전해야겠지만 아무튼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면 검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세 사람이 다 이 해석에 대해서 또한 이 정도를 줬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비교적.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 기록이 남아서 A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런 타당한 점수를 많이 받았으면 이 사람의 실력을 전반적으로 높게 보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더 데이터가 쌓이면은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의 해석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미리 좀 가정을 하겠죠. 이 사람이 나중에 얘네들이 만든 Q1에 대한 그 해답에 있어서 이 사람이 Q2를 풀었을 때 이 사람이 푼 Q2에 대한 이 답은 훨씬 더 가중치를 높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그냥 해봤어요. 그냥 뭐 아이디어로만 제가 보니까 제가 아까 그 블룸버그 아까 그 기사 자체를 다 문장 단위로 잘라갖고 메신저로 이렇게 맥락을 파악할 수 없게 다 단문으로 다 쪼개갖고 이건 제가 하고 이거 아는 뭐 동생이 하고 우리 인턴이 하고 제가 하고 누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갖고 다 시켜서 취합을 메신저로 막 뿌려갖고 영어 문장을 뿌린 다음에 이거 방역식 해달라고
뿌려서 해봤어요. 이렇게 일단 데이터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그 퀘스천 넘버 2 그런 검증은 없었고 그냥 뿌려서 해석만. 이렇게 무맥락적으로 다 단문으로 해서 해석을 해도 이게 의미가 있을까? 과연 해석이 될까? 되더라고요. 이게 아까 일단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그건데요. 읽어보면 그럴듯해요. 매주 월요일 아침 신시내티 본사를 둔 PNG CEO인 맥도널드는 블라블라를 썼는데 근데 구글보다 훨씬 나아요. 구글 번역보다 훨씬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결국은 그 번역이 돼 있는 그 블룸버그 번역판 그건 수익성은 아니고 NGO 버전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왔을 때 이런 상태는 좀 이러면 안 되니까 검증해서 좀 걸러진다 그래도 제가 이걸 본 사이에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 내가 눌러주면은 원문은 이건 거죠. 원문 he is counting on myriad extensions of existing brands 하면은 이렇게 내가 쓰는 거죠. 이게 무슨 팽창을 카운트하고 있다가 이게 웬 말이냐.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타겟 컨텐츠를 일단 모아야죠. 그래서 아까 비즈니스 윅 외에도 정치라든지 문화 다양한 커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숫자에게는 너는 정치에 관심 있니, 경제에 관심 있니, 엔터테인먼트에 관심 있니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할 토픽을 정해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문장들을 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확산이 잘 되는 자기 명성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다 뿌리고 참여하는데 이제 이게 학습으로만 포지셔닝이 과연 적합할 것인가? 약간의 게임 요소들을 게이미파잉 엘리먼트를 좀 낼 것인가?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우리 그 NGO 버전의 번역 사이트에다 일괄 게시하는 거죠. 그러면 정보 격차도 해도 되고 사람들 영어 공부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학습을 했는데 그걸 이제 영문 뉴스 사이트, 번역 사이트가 그러니까 번역 컨텐츠 사이트가 되는 거죠. 이슈가 분명히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효과가 탁월하거나 아니면 재미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게임 메커니즘이 되게 필요할 것 같다. 게이미피케이션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거기다가 레벨을 부여할 거냐 아니면 무슨 버추얼 아이템을 줄 거냐 스테이러스를 강조할 수 있는 배지 같은 걸 줄 거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까 그 퀴즈쇼 같은 형식에 있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저는 그냥 임시적으로 5점 척도 마치 리커트 척도와 비스무리한 그런 걸 썼는데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가 낸 아까 그 문장 그러니까 Q2를 풀 때 B, C, D, E가 낸 그 각각의 해석 있잖아요. 어떤 한 문장에서 낸 해석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해석을 1, 2, 3, 4를 B, C, D, E가 한 거를 다 내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객관식이 되는 거죠. 어느 게 제일 적합하다고 보세요? 그런 식으로 문항을 묻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 좀 저는 궁금해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쪼개서 해석을 시켜서 붙여놔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외에도 이렇게 문학작품이나 그런 데도 가능한 건 과연 이 정말 맥락을 알 수 있으니까 사동닷컴 이런 데 보면은 그 맥락을 모르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컨텐츠의 그 캐테고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저희는 게이미피케이션 모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거의 발표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역시 루이스 코난 교수로 하는 거와 좀 겹쳐요. 그래서 루이스 코난이 최근에 그 듀오링고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양반은 저처럼 이렇게 스케일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어와 스페니쉬
영어와 포르투기스, 뭐 영어와 재패니스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랭귀지를 다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번역시키는 거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CMU에서 TEDx CMU 한 걸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가진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굉장히 스페니쉬랑 영어랑 서로 그 번역하는 걸 해봤는데 상당히 괜찮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반의 로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양반 천재적이니까 뭔가를 또 하겠죠. 궁금합니다. 뭐 부족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